프로젝트 1260, 오늘은 963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10개의 그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에 주요 선거가 한 1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외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그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지난해에 예측한 건데, 제가 이제 자료를 늦게 이렇게 봐서 그래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미 지난 선거도 있지만 앞으로 올 그 선거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쭉 올해 전 세계 선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이제 2024년도에 치러질 선거는 한 36개 나라, 3dozen countries라 했으니까 36개 나라에서 한 선거에 이제 관여되는 사람들이 4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지구 인구 80억으로 계산한다면은 절반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전부 한 번은 이렇게 선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율이 뭐 한 50%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40억에서 이제 한 20억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이렇게 선거의 바람이 지금 2024년에 불어닥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선거가 3월 17일 날로 예정이 됐다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인가 투투투 이자가 많은 그 2022년 2월 달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마 3월 달 선거할 때까지는 푸틴이 계속 지속하지 않을까. 3월 17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월 17일까지는 전쟁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것 같지만, 그런 상황,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선거가 관여이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10개 중에서 첫 번째는 방글라데시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1월 7일 날 이미 이제 여자 쉐이크 하시나라는 여자분께서 당선이 됐는데, 거기 AL 당이라는 그 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인 BNP 당, 방글라데시 내셔널리스트 파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을 이제 압박하지 마라, 박해 핍박하지 마라, 그런 미국에서 한 몇 달 동안을 계속 이렇게 쉐이크 하시나에 압력을 넣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당선이 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 선거는 지난 1월 13일 날 이미 이제 끝나게 됐는데, 친미 반중으로 이제 잘 알려진 라이칭드가 당선이 돼 가지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의 상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예멘 지중 홍해 쪽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화물선을 지금 이제 공격하겠다는 그런 걸 이제 선포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의 흐름들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많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 이제 원래 이제 올해 뭐 선거를 하기로 예정을 했다가 연기를 했다가, 제가 여기 언론에 이제 파키스탄 선거 결과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틀 전에 지금 샤리프와 그 칸이 서로 총선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했다고 주장하는 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CFR에서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작년에 이걸 발표할 때 CFL에서 발표할 때 벌써 인플레이션이 이제 30%나 됐고 대외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뭐 칸이 되든 샤리프가 되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무슬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섬이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막 2억 7,500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3억에 가까운 인구가 그 17,000개의 섬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여기 당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선거가 여기 미국 날짜로 미국 동부 기준으로 오늘이 2월 13일이기 때문에 2월 14일 날짜에 선거가 지금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 그 표를 모집해서 개표하기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CFR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프라보라는 이 사람인데 이 프라보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그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인도네시아의 독재자였던 수하르토의 선인로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데 사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프라보를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조코위 지금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이 조코위하고 붙어가지고 두 번을 거기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맞붙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프라보라는 사람이 조코위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이 원래는 40살 이상이 돼야 이제 부통령이 되는데 그 30몇 살짜리지 아들을 조코위의 아들을 자기 부통령을 해가지고 너 아들 부통령 시켜줄 테니까 나 밀어줘 아마 프라보가 이런 그걸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그리고 30몇 살짜리 그 아들을 부통령으로 하는데도 그게 대법원장이 또 뭐 이렇게 조코위 친척이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어떻게 될지 인도네시아의 선거도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대한민국하고 뭐 방산 문제랑 무역 문제랑 여러 가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럴이 이제 광물 자료 같은 그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프라보오 외에 이제 다른 두 사람이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간자르고 아니스라고 이 간자르와 아니스 두 사람이 있게 되는데 간자르의 경우에는 이 CFR에서 읽어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자바섬 중앙에서 2020년도에 이제 피파 월드컵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려는 거를 이 간자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다는 그 소속이 이렇게 당이랑 함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스라는 이 후보는 그 이슬람 쪽으로 이슬람 대학의 이제 총장이 되어 가지고 또 이슬람 그룹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쪽에 알려진 인물로 아니스는 이슬람의 쪽에 많이 알려졌고 간자르는 이스라엘이 그 자바섬에 건축하려던 피파 월드컵 2020년에 하는 거를 반대를 했다는 그게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도 선거가 올해 이제 4월에서 5월에 걸쳐 가지고 인도도 14억 인구가 되고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 두 달에 걸쳐서 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100개의 언어 100 랭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FR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이런 나라에서 총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통치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총이 아닌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거 제도는 이제
록 사브나라고 이제 18개의 아마 그런 의회 같은 내셔널 팔러먼트라고 나오는데, 록 사브나라는 18개의 내셔널 그런 의회를 뽑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프라임 미니스터를 뽑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제 인도 하면은 우리의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모디 총리, 그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이렇게 정당과 함께 모디 총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모디 총리도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이 보면은 모디 총리를 지지하는 걸로 CFR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디 총리가 만약에 이제 인도의 14억 인구의 그러한 총리가 되어서 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CFR에서는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 경제 성장이 이제 지금 7% 정도 이렇게 인컴이 늘어나니까 tomorrow will be better than today.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내일은 더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인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정치 권력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제일에 보내고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부정적이다. 그런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인도의 민주주의가 이제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멕시코 선거를 언급하고 있는데,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2일 날 이렇게 실시되게 되는데, 그 멕시코 대통령 그 이름이 길어가지고 AMLO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그래서 그거를 기니까 AMLO라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 암로가 되는 이 멕시코 현재 대통령이 6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이 AMLO 이 대통령 소속한 정당에서 미는 후보로 내세우는 사람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이 사람이 이 당선이 되게 되더라도 멕시코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경제 문제, 왜냐하면 이제 3% 이상 경제가 물론 이렇게 성장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인플레이션 문제도 이제 이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범죄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 마약 카르텔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래서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펜타닐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도 몇 번 그것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카르텔 펜타닐 문제,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잡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유럽 의회 선거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있게 되는데, 멕시코 선거가 있은 다음에 또 유럽 쪽으로 눈을 쫙 돌려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유럽은 EU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그 유러피언 커미션, 유럽 의회를 이끌어갈 그 수장을 뽑아야 되는, 거기에서 CFR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우르술라 본 데르 레이엔,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24년에 뽑혀야 되는 5년 동안 2029년까지 유럽 의회를, EU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U 회원국이 지금 이제 27개 나라들이 합쳐서 EU가 되는 EU 회원국이 있는데, 이 27개 멤버 나라에서 이제 그 720명의 의회를 선택하게 되면, 의회를 선택하게 되고,
그 의회를 이제 일반 이 27개 나라들이 27개 나라들이 합쳐서 EU에서 뽑은 그 의회 애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720명의 의원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로피언 커미션 그 수장을 지금 이렇게 뽑아야 되는 그런 오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회 선거를 할 때 나이가 이제 어떤 나라는 16살이 되고 어떤 나라는 18세가 되어 가지고 이 16세가 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독일과 몰타 이런 나라들이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18세가 되는데 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400만 명이 400 밀리언이니까 400만 명이 아니고 4억 400 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1억 4억이 이 선거에 다 관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유럽의회가 27개 나라가 합쳐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유럽의회 대표를 뽑을 때는 51%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절반 이상이 참여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선거가 마치는 그날에 6월 9일 날 벨기에의 벨지움이라고 이제 벨지움인데 벨기에로 알려진 그 벨지움에서 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벨기에의 선거에서 문제는 60%와 40%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전혀 다른 그런 쪽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CFR이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기에는 이제 1830년 네덜란드로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언어가 60%가 언어를 쓰는 것을 플레미시라고 하는데 이 플레미시 언어를 쓰는 플레밍족들이 6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왈룬어를 쓰는 이 사람들이 40% 되어 가지고 이 벨기에 안에서 60%의 플레밍족과 60%의 플레밍족과 그리고 40%의 왈룬어를 쓰는 왈룬족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벨기에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FR에서 이제 소개하는 것은 이 텐션이 60%의 플레밍족과 40%의 왈룬족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have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싹 쓸려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아마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투로 저는 읽게 됐는데 벨기에의 두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언어 집단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그러한 선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냐면은 대한민국 안에 내부에 일어나는 대한민국도 4월 지금 뭐 총선도 있고 지금 바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지금 안에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가 주 요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다뤄지고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저처럼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100만 명, 200만 명 그런 구독자 되는 언론에서 KBS나 뭐 그런 데서 다루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들을 변화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